본 영상에 등장하는 지명, 단체, 인물 등은 허구입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 7월 7일 긴급 속보입니다. 전자제품부터 의료, 과학 분야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유성재단, 그 유성재단의 회장인 유마건 회장의 아내 한설희 여사가 지난 6일 새벽 지병으로 인해 6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수많은 기업과 정치계 인사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으며 평소 거액의 기부와 적극적인 자선활동을 실천했던 그녀였기에 고 한설희 여사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성전자에서 지난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이 국내외에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에 각국 기괴한 도서관 오리지널 시리즈 무인편 3화 한설희 레퀴엠. 2006년 6월 5일 누리마을, 여기 지역신문사 누리일보의 신입 기자 신가람이 있습니다. 신 기자는 최근 유성과학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연쇄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자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성대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목격됐던 남성과 가장 최근 실종된 여학생 최미선. 신 기자는 이 남성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어딘가 어두운 수술실에서 눈을 뜨는 미선. 입마개를 달고 팔다리가 수술대에 묶인 채 낯선 장소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성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3번 학생은 잘 될 뻔했잖아. 아, 3번이요? 아까웠죠? 이뻤는데. 에휴. 자, 실험 시작합시다. 네네.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은 묶여있는 미선에게 다가갔고 수술실 밖으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성과학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어느 창고, 노란 머리의 남성이 물건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남성을 알고 있다. 이 남성은 과거에 최미선이라는 학생과 함께 누리마을 유령 출몰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 빌리라는 가명으로 불리며 초자연 현상 전문 탐정. 빌리는 얼마 전 최미선의 연락을 받고 유성대학에 왔으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 명부에 최미선이라는 학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몰래 학교 건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리는 밖으로 나간 뒤 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경비원이 어느 여성의 출입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비원은 빌리와 눈이 마주쳤고 빌리에게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한숨을 내쉰 뒤 전력으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유성대학 근처에 위치한 어느 카페, 커피를 마시던 빌리에게 조금 전 소란을 일으켰던 신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신 기자는 빌리를 수상히 여기며 유성대학 실종 사건에 관해 물었으나 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 빌리를 따라가며 계속 추궁하는 신 기자. 신 기자의 끈질긴 질문에 빌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는 만큼 알려는 드리죠. 대신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빌리는 유성과학대학교 학생 명부에서 사라진 최미선이라는 학생이 실종되기 전 빌리에게 연락하여 학교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던 걸 신 기자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지자체에 신고된 건축 허가 내용과 다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성대학의 창고 하나를 찾아냈으며 그곳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신 기자는 빌리의 말을 들으며 수상한 창고로 동행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런 신 기자에게 빌리는 위험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으나 신 기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가 진 뒤 인적이 없는 틈에 빌리와 신 기자는 학교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흔히 볼 법한 낡은 책상과 의자 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리와 신 기자는 몸을 숨겼고 잠시 후 정장 차림의 남성 여러 명이 손수레 무언가 가득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장서던 남성은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뒤편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그러자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겨진 통로가 열렸습니다. 남성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문이 닫혔습니다. 빌리는 신 기자에게 여기부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신 기자는 비밀 통로를 봤는데 어떻게 기자가 그냥 지나치겠냐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빌리는 단념하며 시계 뒤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엔 스위치가 숨겨져 있었고 잠시 후 통로가 열렸습니다. 빌리와 신 기자는 통로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버튼은 오직 열기, 닫기, 그리고 랩이라고 적힌 버튼이 있었고 그 아래엔 키패드가 있었습니다. 신 기자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작동 못하는 것 아니냐며 빌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리에겐 어떤 잠금 장치도 해제가 가능한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빌리는 자켓에서 열쇠를 꺼내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습니다. 한참을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체감상 지하 수십 미터는 내려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고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빌리와 신 기자는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이곳저곳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마침 연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방을 목격했습니다. 피곤하네요. 뒷정리는 밥 먹고 하죠. 그래요, 그럽시다. 연구원들의 인기척이 사라진 뒤 빌리와 신 기자는 그 방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피범벅이 된 수술대와 수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벽 곳곳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부적과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고 기묘한 석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녹화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빌리와 신 기자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상 속에선 조금 전 연구원들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비명 지르는 누군가의 장기를 척출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자는 깜짝 놀라며 구석으로 뒷걸음질치고 구역질을 했으며 동시에 빌리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린 비명은 빌리가 알던 사람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미선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미선은 장기가 척출된 뒤 검은 로브를 입은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와 최미선의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빌리는 순간 분노로 휩싸이며 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그 순간 빌리의 가슴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빌리의 가슴에선 퍼져가는 화약 연기 사이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고 셔츠를 물들였습니다. 신 기자는 비명을 질렀고 빌리는 쓰러졌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신 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는 또 다른 남성이 총을 든 채 빌리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의 눈앞에 머리가 없는 신 기자의 몸통이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며 빌리는 의식이 끊겼습니다. 다음에 계속